안녕하세요, 로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그 코스피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는 말이 여러 경제 수장님들이 다들 말씀을 하시고, 금융업계에서도 이 주식시장 과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많이 왔다. 근데 너무 많이 왔다라는 데서 있어서 단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몇 달 만에 얼마가 올랐다, 이걸 계속 얘기하고요. 또 누가 샀는지를 자꾸 얘기합니다. 저는 개미 운동이라는 말을 좋게 안 봅니다. 왜 사람을 개미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시죠. 개인 투자자께서 주식을 투자하신 건데, 이거를 개미 운동을 해서 주식을 올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뭐 외국인 투자가는 옳고 뭐 기관은 옳은데 개인은 틀렸다라는 이런 가정이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 주가가 지금 1500 정도를 바닥 올라왔는데, 그동안 사실 많이 순매수해서 실제로 가장 큰 수익을 낸 분들은 크게 봐서는 개인입니다. 물론 뭐 종목 단으로 들어가면 뭐 기관이 종목을 잘했을 수도 있는데, 지수 전체로 보면은 개인들께서 제일 잘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단기 급등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는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이거 정말로 맞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 과열된 거 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 달 단위로 보면 과열 맞을 수도 있죠. 차트로 보시면 누구나 지금 이렇게 차트가 생겼잖아요. 당연히 이거 과열됐다 말하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사실 오히려 틀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3달 동안 이렇게 올라간 걸로 보시지 말고 조금 길게 보면, 몇 년 단위로 보면은 이거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해요. 숫자로 조금 간단하게, 되게 쉬운 숫자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HTS 차트 다 있으시잖아요. 길게 늘려보세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 제자리입니다. 거의 제자리예요. 그 와중에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해요. 하지만 거의 제자리입니다. 근데 2007년에 우리나라 주가가 2085까지 올라갔어요. 2011년에 2200, 뭐 2018년에 2600, 지금 뭐 3000 좀 넘죠. 이게 3000이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복리로 수익이 나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됐나 생각해 보시면, 2007년 2085, 지금 3100 해봐야 한 50% 수익되죠. 그 50% 수익 14년 13년 한 4800일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동안 난 수익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연으로 보면 3%예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3.1%씩 1년에 하면은 지금 3000이 되더라고요. 1년에 3%씩 오른 자산이 과도하게 비싸게 오른 건가요? 반대로 2019년까지 우리나라가 너무 눌려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 뭐 그때 다운턴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2018년에 많이 나왔던 무역전쟁 이슈 있어서 상영향 봤죠. 20년 초에 뭐 코로나가 있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 주식이 눌려 있었고요. 저평가 받았어요. 가장 큰 건 수급 기반이 작았습니다. 제가 투자하는 해외 많은 나라들 보면 수급 기반이 굉장히 좋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연기금에서 계속 사고, 외국인이 와서 미국에 와서 사고, 미국 개인도 사고, 일본도 미국 공적 자금들이 많아요. 계속 공적 자금들 하도 주식을 사서 일본의 대주주는 정부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중국도 뭐 연기금 비중 높이고, 또 무슨 공모펀드가 돈이 들어와요. 우리 옛날에 공모펀드 돈 들어올 때처럼 돈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나라는 큰 수급 기반이 없었어요. 외국인은 글로벌 흐름, 달러나 글로벌 경기 순환 지표에 따라서 크게 샀다 크게 빠집니다.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가니까요, 또 제자리예요. 기관도 비슷하게 행동하거나, 기관은 무슨 비중이 있어가지고요, 뭐 주식이 늘어나면 팔아요. 주식이 줄어들면 다시 사기도 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제로섬 같아요. 그랬는데 미국처럼 뭐 다른 나라들처럼 누적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주식을 사주는 수급이 없었어요. 정확히 2020년에 드디어 그런 수급이 생겼죠. 주식을 지금 사시는 분들이 투기성으로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면 대부분 뭐 대형주를 많이 하시고요, 이 저축에 가까운 개념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급이 어떻게 보면 처음 생겼다. 이래서 저는 반대로, 우리가 왜 지금까지 이번에 50%가 올라왔는데도 연평균 수익이 3%밖에 안 될 정도로 10몇 년간 저평가가 돼 있었을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이 고평가가 아니라 과거가 왜 이렇게 낮았나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운용할 때 거의 10년 내내 듣던 얘기가 한국의 PBR이 제일 낮다. 그래서 이거를 왜 그런지를 정당화하는 것만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를 일단 답을 정해놓고, 한국은 저평가라고 정해놓고, 왜 그런 이유들을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맨날 들었던 얘기예요. 시클리컬하다,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거예요. 디램 값이 올랐다 내려갔다, 뭐 철강 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동차가 잘 팔렸다 안 팔렸다. 근데 미국의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미국은 비싸고 한국은 싸다. 그런데 미국만 비싼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구산업인 나라도 우리보다 비쌌어요. 이거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이 뭐 여러 가지로 안 좋다는데, 옛날에 안 좋았던 것도 있었죠. 지배구조 엄청 많이 좋아졌고요.
배당이 너무 낮았어요. 지금 뭐 주요 삼성전자라든가 이렇게 분기 배당 다 더하면 배당이 낮나요? 금리가 그만큼 엄청 낮았기 때문에 배당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낮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저는 정말로 수급 기반이 낮아서 주식을 안 샀기 때문에 그냥 낮은 것 같아요. 모든 자산을 사지 않으면 당연히 낮게 유지되겠죠. 근데 이제 다들 주식으로 눈을 돌리고 사기 시작했으면 정당한 거죠. 재미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게 10몇 년간 이렇게 조금밖에 안 오르는 건가? 비트코인도 이렇게 보시면 뭐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심지어 떨어져요. 엄청 떨어지다가 한 몇 달에 다 올라요. 근데 그거를 몇 년으로 하면 평탄화 되죠. 우리나라도 이번에 쌓인 저평가가 한 번에 올라왔을 뿐이지 이거를 10몇 년에 걸쳐서 평탄화시키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옛날 금리 정도밖에 안 돼요. 심지어. 근데 금리는 낮으니까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금리 낮으니까 그 주가의 레벨,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레벨 높아야 된다. 그것도 높아진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하고 달라요. 그 시클리컬 하던 기업들이 안 시클리컬해지거나 구조적인으로 많이 변화를 했어요. 화학만 하던 회사가 전기차를 하고요. 정유를 하던 회사가 전기차를 하고요. 바이오 회사나 플랫폼 회사가 시가총액 비중이 꽤 높아요. 옛날에는 바이오나 소프트웨어 기업이 있긴 있었는데 시가총액 그렇게 상위가 아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는 구산업이 더 상위였어요. 근데 이제는 신산업들이 상위에 있기 때문에 지수가 옛날에 우리나라가 미국과 많이 달랐다면 지금 미국의 신산업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이 상위권이에요. 비중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선진국처럼 재평가를 받아도 잘못된 게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봐도 우리가 재평가를 받은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단기로 급등했으니까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대단하신 분들도 그건 몰라요. 근데 유리한 발언이긴 하죠. 올랐으니까 떨어질 거예요. 이제 유리해요. 하지만 그게 추세냐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500포인트 오른 다음에 50포인트 떨어지는 거가 맞춘 건가요? 그거는 맞췄다고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500포인트 오른 후에도 이렇게 좀 쉬었다 가더라도 결국은 이게 우상향할 거냐를 맞춰야 맞춘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결국은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물론 지금 상황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글로벌하게 부양책을 하고 있고 저금리, 그러니까 실질금리 저금리요. 시장금리는 지금 인플레 때문에 약간 올라오고 있죠. 실질금리 저금리 상태에 우리나라도 이런 여러 가지 부양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지금 증가하는 국면이고 매출이 증가하고 뭐 전기차나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신산업에 계속해서 잘하고 있는 상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이건 우상향으로 봐야 마치 무조건 떨어진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3가지 포인트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15년 20년의 긴 흐름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많이 오른 게 절대로 아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성장 산업으로 좀 구조적으로 스테이블한 비즈니스들로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았고 수급 기반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건 저평가의 재평가로 봐야지 고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3가지 정도 포인트로 우리나라 시장이 이게 자랑스럽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걱정할 때보다는 좋게 볼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